그래서 단백질은 부족해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넘쳐도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채식만 하게 되면 체중이 안 올라온다. 암 환자 식단, 단백질을 늘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단백질을 높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우리가 영양소를 이렇게 놓고 비율을 볼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가장 이제 주 3대 영양소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볼 때 탄수화물이 6, 그 다음에 단백질이 2, 지방이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6대 2대 2 비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가 됐을 때는 어때요? 가능한 탄수화물 비율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단백질을 높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방을 높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지만 단백질은 6대 2대 2 중에서 2잖아요. 2를 3이나 4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걸 쓰고 남는 것을 저축을 안 합니다. 다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버리거든요.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많이 먹게 되면 이걸 빼내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써야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근육을 기르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내야 되고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부족해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넘쳐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오버해서 막 내 체중을 막 늘릴 거야. 근육을 강화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야 돼. 내가 곱빼기를 먹을 거야.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 중에서 약간 높이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단백질에 너무 연연해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콩이죠. 콩이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더 많잖아요. 소고기. 이게 단위 면적당. 100g을 놓고 본다면 소고기 100g하고 콩 단백질 100g을 이렇게 놓고 이 비율을 보면은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21g이라고 그래요. 근데 콩 속에 들어있는 것은 26g 내지 27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고 콩을 먹으면 든든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고기 속에는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호르몬을 만드니까 내가 어떤 느낄 수 있는 기분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에 더 기분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식물을 먹으면 단백질은 충분하게 들어왔지만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좀 2% 부족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콩을 가장 추천합니다. 암 환자 채식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영양소가 약간 이제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채식 속에 있는 특히 콩이라든지 이렇게 채식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어쨌든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기분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단백질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채식만 하게 되면 체중이 안 올라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단은 체중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길러져야 우리가 제대로 바람직한 체중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무조건 체중만 늘면 된다. 이럴 때 위험한 게 뭐예요? 지방이 많아지죠. 근육은 안 늘고. 이리 됐을 때는 암 환자분들한테 지방 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케톤식이하고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 케톤식이라는 것을 많이 하라고 암 환자들한테 하라고 돼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을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이런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케톤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지방을 몽땅 먹어라. 암세포는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로 쓰지 못한다. 우리가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는 케톤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에너지, 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하는 데 들어가서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톤을 암세포는 이용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해가지고서 그 케톤 시기에서는 지방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을 악화시킨다. 오히려 지방이 암세포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 또 뭐냐면 암세포는 지방 대사를 할 수 있다. 케톤 시기에는 못하고 여기서는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이용한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TCA 사이클이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세틸코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지방을 통해서 베타 옥시데이션이라는 이게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방을 갖다가 암세포가 끄집어 옵니다. 그래야지 아세틸코일을 만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지방을 이용을 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케톤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톤이에요. 아예 탄수화물을 줄여버려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줄여버렸을 때 우리 몸에서는 막 에너지가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세포 어쩌든 간에 이것을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을 가지고 케톤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톤을 만들어졌을 때 암세포가 케톤을 이용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을 갖다가 많이 써서 에너지 하는데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막 잘 먹어서 오는 살이 찌는 경우는 근육은 별로 없어요. 지방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방을 우리 암세포가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이 많아지면 어때요? 인슐린 저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비만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체중이 많이 늘므로써 암을 악화시켜 버리는 거죠. 근육이 올라오지를 않고 지방만 늘었기 때문에 악화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체중을 내 옛날 체중만큼 높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지방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케톤 시기의 개념하고 일반적인 지방을 이용한 그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체중 늘리는 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